지금 벌써 이제 한 분 들어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박정환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시죠? 사실 잘 지내시죠라는 말이 굉장히 흔한 인사말인데 요즘은 굉장히 여쭤보기가 조심스러워요. 워낙 잘 지내기가 힘든 시기여서 코로나도 그렇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역대 최장기간 장마에 바로 지난 주말에 역대급 태풍까지 왔고 참 옛날에는 너무나 그냥 당연했던 것들이 지금은 이제 당연하지 않은 시기가 왔어요. 서울은 지금 어떨지 모르겠는데 여기 지금 양양은 벌써 아침 저녁으로 굉장히 선선하게 바람이 불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을이 왔고 사실 이맘때쯤에 사실 이론 강습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뭐 서울에서 뭐 3, 40명씩 모여서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대구나 부산이나 이런 데서 이론 강습하기도 했었는데 올해는 아마 내년까지도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더군다나 실내에 모여서 이론 강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마 거의 없다시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고 그래도 어떻게든 여러분들과 계속 소통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그동안 그냥 스노보드를 오래 타면서 그 연습해왔던 거 그리고 생각했던 거 이런 것들을 좀 공유를 해드리고자 온라인 비대면 이론 강습을 준비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첫 시간인데 사실 준비를 저희가 많이 하지는 못했어요. 근데 일단 시작부터 해보자. 시작을 해보고 하다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을 하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고쳐 나가고 그렇게 해서 계속 하다 보면 나중에 좀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일단 시작부터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첫 시간에는 고급진 라이딩, 굉장히 저돌적인 카빙, 그리고 또 별명 뭐 카줌마? 카빙하는 아줌마? 되게 유명한 라이더죠. 박정원 라이더, 박군을 모시고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박군입니다. 네네. 지금 양양에 계속 계시죠? 예. 지금 예. 요즘 양양에서 살고 있어요. 저희 계속 거의 같이 살다시피 해요. 같이 뭐 잠을 자는 건 아니지만 네. 거의 같이 밥을 먹고 그래서 지금 사실 요즘은 다 이미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는 뭐 국도 같이 나눠 먹는 사이다 보니까 일단 그 점은 좀 이해해 주시고요. 오늘은 마스크 없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매우 건강합니다. 네. 네. 올해 겨울 뭐 어디로 가시죠? 올해도 뭐 작년과 똑같이 네, 일단은 휘파으로 갈 것 같고 휘파? 네, 가끔 이제 뭐 저희 팀 형들도 있고 해서 뭐 촬영차 대명도 가고 그 다음에는 아직 다른 곳은 정하지 않았네요. 시즌권은 사셨나요? 네, 일단 두 군데 시즌권? 투팍 시즌권. 투팍 네, 시즌권? 네, 일단 샀어요. 네. 저는 아직 시즌권도 안 샀어요. 네. 휘팍만 사실까요? 아마 휘파만 사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다른 데는 안 가시고요. 네. 그래서 다른 데 이제 가실 줄 알았어. 다른 데도 뭐 성우? 성우? 나 너무 옛날 사람 같아. 웰팍. 웰리 힐리팍. 아직도 입에 안 붙어 네, 웰팍이. 안 돼. 예. 그래서 웰팍을 아마 가끔 갈 것 같고. 예. 그래서 이제 지금 막 시즌권 이제 팔기 시작했고 이제 아마 동호회에서 이제 시즌방도 알아보기 시작할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리고 원래 사실 이때 이론 강습 많이 하는데 네. 올해는 뭐 이론 강습이 거의 진행이 안 될 것 같아서 네. 이렇게 일단 모셨습니다. 저야 뭐 감사한데. 그리고 제가 사실 평소에도 박군한테 굉장히 많이 물어봐요. 특히 카빙에 대해서 저는 아무래도 이제 그 캐나다 카시 베이스다 보니까 그런 카시에서 추구한 라이딩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런 카빙을 하는데 최근 몇 년간 되게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그걸 사실 박군한테도 굉장히 많이 물어봤고 그리고 뭐 윤대혁 사장님한테도 굉장히 많이 물어봤지만 그 바로 옆에서 굉장히 가장 많은 영향을 줬던 라이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첫 시간으로 모셨고 둘째 시간, 셋째 시간 계속 앞으로 모실 거예요. 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주변에 진짜. 주변에 인력풀이 별로 없어요. 예. 그래서 필요하시면 제가 또 예. 박군 채널에 가가지고 수다 예. 좀 떨 수 있으니까 저도 이제 유튜브 상부상조 해야죠. 본격적으로 할 거라 구독자 좀 빨아갈게요. 예. 오케이. 예, 좀 해주세요. 예.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인데 예. 첫 시간에 사실 너무 깊게 들어가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도 뭐 막 이거를 무슨 커리큘럼을 막 이렇게 짜놓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일단 좀 가볍게 좀 진행을 네. 하다가 조금 더 뭐 자세하게 들어갈 네. 수도 있겠죠 나중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캐나다 쪽 스타일을 그동안 꾸준히 해왔고 네. 물론 지금 카빙도 많이 하지만 그리고 박군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완전 정통인가요? 정통 정형 일본 카빙을 배워왔잖아요. 예. 너무 그런가요? 스승님이 누구죠?
네, 아오키 레이. 아오키 레이, 영어 조인트 엄청 수장이죠. 유명한. 네. 사실 우리나라에서만 유명한 게 아니라 네. 일본에서도 굉장히 영향력 있는 네. 라이더고 지금까지도 네. 계속 꾸준하게 활동을 하고 지금도 사실 엄청 영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잖아요. 그쵸. 그죠? 네, 여전히. 그 사부님을 그냥 처음에 그냥 무턱대고 그냥 찾아가가지고 배우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죠? 그쵸. 네. 메시지만 보내고. 처음에 페이스북 메시지 딸랑 던져고 음. 어디에 계신지 네, 네. 네, 스키장 어디 있다고 알려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무작정 워킹홀리데이 비자 끊고 아, 그냥 갔죠. 네. 그게 벌써 몇 년 된 거죠? 그러면 그때가 13년이었어요. 2013년. 벌써 7년이나 된 거네요. 그쵸. 그때부터 이제 매년 계속 하고 있죠. 아, 그러면은 확실히 더군다나 또 시즌 끝나고 나서는 일본에서 네. 보통 한두 달 정도 시즌을 또 보내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 누구보다도 일본 라이딩에 대한 이런 이해가 되게 깊을 것 같아요. 그런가요? 뭐, 아닌가? 그렇게 평가해 주시면 좋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네. 일본 라이딩이라고 좀 딱 네, 이렇게 그쵸. 고정해서 말하자 그냥 네. 카빙. 그쵸. 카빙에 카빙이죠. 대해서. 사실은 네, 뭐 다른 수식어는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카빙이죠. 그래서 오늘 처음에 한번 얘기해 볼 만한 게 네. 캐나다랑 네. 일본. 네. 캐나다는 뭐 네. 카시랑 일본이랑 라이딩 스타일이 분명히 다르긴 다르거든요. 그죠? 그쵸. 네. 아무래도 조금씩 다른 느낌은 있죠. 그게 왜 다른지 하고 그 다음에 각각의 그 나라에서 좀 추구하는 방향이 네. 어떻게 다른지 그런 것도 좀 얘기를 한번 해보고 네. 그리고 어떤 게 잘 타는 건지 아, 되게 되게 문제네요. 어려운 네. 문제일 수도 있는데 어우. 어떤 게 잘 타는 건지 이런 얘기도 좀 한번 해보고 네네네. 더 나아가서는 그러면 이거를 어떤 식으로 연습을 하면 될지 각각의 뭐 장단점도 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하고 네. 이제 그러기서 이렇게 얘기를 좀 진행해서 한번 해볼게요. 네. 뭐 알겠습니다. 일단 그럼 저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면 아, 예, 예.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뭐 지역이 되게 여러 군데 있지만 뭐 동쪽 서쪽 나라가 워낙 크다 보니까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일단 산이 굉장히 험해요. 그쵸. 네. 엄청 경사 세지 않아요? 경사가 굉장히 심하고 뭐 그 로키 산맥 같은 경우에는 워낙 네. 악산이기 때문에 네. 경사도 굉장히 심하고 그 다음에 트리런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뭐 일본에도 트리런이 많지만 네. 제가 일본하고 캐나다랑 비교해 보면 확실히 경사도에 있어서 네. 캐나다가 좀 굉장히 심하고 그 다음에 나무도 굉장히 빽빽하게 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급사라든가 모글이 굉장히 네. 많거든요. 음, 그래서 요즘은 좀 많이 달라지긴 했지만 사실 제가 캐나다 있을 때만 해도 상급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루밍된 슬로프를 거의 타지 않았어요. 네. 그냥 파우더 오면은 바로 다 트리런 들어가고 네. 급사 가고 막 타다가 그루밍된 슬로프 나오면 그냥 직화강에서 쏘고 다시 파크에서 깔짝깔짝 대다가 또 리프트 타고 이걸 이제 반복했거든요. 아, 이제 우리랑 반대네요. 우리랑 완전 반대죠. 네. 예. 우리 딴 데 안 들어가잖아요. 사람들 다 아깝다고 하는 네, 그 네. 깨끗한 슬롭을. 그러니까 막 네. 되게 못하는 라이더들도 워낙 그런 네. 자연 환경의 자연 지형에 대해서 되게 클래스 그러니까 수준이 좀 높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캐나다에서는 뭔가 라이딩에 대한 추구하는 방향이 네. 어떤 지형에서든지 안정되고 네. 안정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네. 네, 그게 약간 어떻게 보면 라이딩의 좀 궁극적인 목표 그런 게 있어요. 네. 물론 더 상급으로 올라가면은 그 어려운 환경에서 안정된 것뿐만 아니라 퍼포먼스까지 끌어내는 네. 약간 그런 게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 뭔가 프레스의 운용, 프레셔 컨트롤이라고 하는데 네. 앞발 뒷발을 각각 따로 쓰는 거에 대해 그게 되게 중점적으로 다뤄지거든요. 약간 요거- 체중 이동 같은. 체중 이동을, 예.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이따 조금 더 한번 네. 얘기를 한번 해볼 텐데, 네. 그럼 일본 라이딩은 어떤 게 약간 뭐 사실 스타일? 되게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음. 어찌됐건 뭐 일본에는 되게 많은 스키장 있잖아요. 뭐 예전에는 한 400개 이상 있었었는데 지금은 한 200~300개 정도 남았는데 전체적으로 어찌됐건 스키장이라는 그 에어리어 안은 거의 한 80% 이상이 항상 정설이 돼 있는 정설되는 예, 슬로프. 자연설에 정설이 돼 있는 아주 거의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최상의 설질이 그런 느낌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 뭐 물론 일본도 파우더나 뭐 이렇게 뭐 트리런 종류 이런 종류도 많고 뭐 파크도 워낙 유명하고 예, 다양한 스노보드 씬이 존재하는데 어찌됐건 우리한테는 그리고 인스트럭터들 사이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정선대 슬롭에서 좀 화려한 퍼포먼스 좀 더 스노보드를 인스트럭션하는 거기에 대한 목적성 이런 게 아무래도 유지가 되다 보니 좀 더 그 흔히들 뭐 슬라이딩, 뭐 카빙 이런 식으로 나누잖아요. 거기서 아무래도 카빙에 포커스가 많이 맞춰진 게 사실이고
또 그 맞춰진 게 또 이제 기술 선수권이나 네. 각종 이제 카빙 대회, 지역 대회 등이 되게 많다 보니 음. 아무래도 전국적으로 카빙이 많이 흥했고. 아, 예. 그 생각해보면 그게 스노우보드뿐만 아니라 일본 같은 경우에는 네. 옛날에 뭐 우리 슬램덩크만 봐도 네. 슬램덩크나 뭐 이나즈마 탁구 이런 거만 봐도 뭔가 지역에서의 그런 네. 대회들이 굉장히 많고 그쵸. 그게 네. 지역 단위에서 대회를 하고 또 전국 단위의 대회를 하고 네. 이런 대회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네. 뭔가 기술적으로도 계속 발전을 할 수밖에 네. 없는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확실히 그 그루밍 댄 슬롭에서 어떤 라이딩 하다 보면 사실 이런 변별력 같은 게 사실 많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 그 안에서 또 어느 정도 레벨을 나눠야 하고 또 또 점수화 시켜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사실 일본이 한 82년도에 처음 협회가 생겼거든요. 스노보드가. 네.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좀 더 강사들을 이제 강사들을 많이 육성하는 시스템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좀 더 이제 교본이나 이런 것도 그들만의 어떤 워낙 초기에는 사고가 많았었으니까 예, 아무리 그루밍된 슬롭이라도 예, 스노보드라는 게 인식 자체가 거의 없었으니까요. 예, 근데 그래서 좀 초기에는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해서 강습이나 이런 게 많이 대중화가 됐고 그러다 보니 좀 근데 아무래도 그런 악산이나 이런 것보다는 경사가 그렇게 세지 않다 보니 예, 확실히 예. 어느 정도 그렇게 제어를 하면서 타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이제 그 정해진 슬롭에서 조금 더 퍼포먼스 더 위주의 퍼포먼스 위주. 예, 그런 확실히 슬롭, 그런 예. 것 같아요. 그 일본 기선전만은 봐도 물론 매년 이렇게 그런 종목들이 조금씩 바뀌긴 하지만 네. 가끔 모글도 들어있기도 하고 뭐 파크 들어있기도 하고 네. 뭐 그라운드 트릭도 있기도 하고 그런데 기본적으로 끌고 가는 건 사실 카빙이 제일 큰 그쵸. 뭐 베이직 카테고리잖아요. 카빙이라고 그죠? 하는 예. 네. 그리고 아무래도 좀 그 상급자 레벨에 있는 네. 선수들은 대부분 어떻게 보면 협회에 그쵸. 많이 보통 소속이 되어 있고. 데몬스트레이터들이 많죠. 그쵸. 예. 네. 근데 캐나다에서는 사실 프리스타일 대회 외에 프리스타일이나 아니면 뭐 보드 슬라롬, 뱅크 뱅크드 슬라롬, 슬라롬, 예. 뱅크 슬라롬 이런 거 말고는 네. 사실 그런 기술계 대회가 없다 보니까 아, 사실 네. 그런 부분은 조금 네. 좀 다르게 발전했을 수 네.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 근데 일본에는 또 협회가 또 JSBA도 있고 또 SAJ도 있고 그쵸. 예. 근데 네, 그 그렇죠. 보면은 비슷한 점도 있는데 조금씩 다른 점도 있거든요. 뭐 간략하게 뭐 아, 다른 점들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뭐 사실 어떤 협회가 좋다 나쁘다라고 얘기하기는 힘들고요. 참고로 저는 JSBA 이제 인스트럭터인데 저도 예. JSBA 예, 기사님. 아, 예. 뭐 저희 스쿨도 JSBA지만 예. 보통은 전체적으로 일단은 일본의 스노우보드 협회라는 게 처음 생긴 게 JSBA예요. 그게 한 80년대 초반에 생겼고 그리고 그 나가노 올림픽을 기준으로 일본의 스노우보드 붐이 불었어요. 98년도죠. 1998년도. 그런가요? 아무튼 네, 네. 그 정도인데 제가 기억은 못해요. 아, 제가 나이가 많아가지고. 네. 근데 그 시점으로 원래 SAJ는 사실은 스키 협회예요. 우리나라 KSI처럼 예, 일본의 스키 협회인데 그 일본의 스키 협회에서 이제 스노우보드 쪽이 워낙 인기가 많다 보니 그쪽으로도 이제 좀 역량을 넓힌 거예요. 근데 이미 이제 JSBA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제 기간이 있고 좀 처음에 일본의 스노우보드가 없던 곳에서 이제 시작한 협회이다 보니 모든 협회 커리큘럼이나 방향성 자체가 이제 인스트럭터를 육성하기 위한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커리큘럼 자체도 완전 초보자들이 강습을 받았을 때 다치지 않고 어떻게 턴을 쉽게 할 수 있을까, 뭐 이렇게 스노보드 쉽게 접할 수 있을까에 대한 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고, 근데 이제 후발주자로 들어온 이제 SAJ 같은 경우는 사실 똑같은 커리큘럼을 쓸 필요가 사실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SAJ는 이미 스키 협회였기 때문에 스키 테크닉이 훨씬 더 어떻게 보면 오래됐고 이미 옛날부터 많이 연구가 되어 그쵸. 있던 그런 테크닉들을 그대로 예. 어떻게 보면 가져왔을 예. 수도 있네요. 아. 그러다 보니 SAJ는 이제 스키의 하이 테크닉을 어떻게 하면 스노우보드에 접목시킬까를 많이 연구하고 고민한 협회예요. 그래서 어찌됐건 SAJ는 조금 더 실질적으로 이제 조금 더 퍼포먼스나 어떤 테크닉적으로 향상된 어떤 라이딩을 추구하는 협회. 협회 자체는 JSBA가 훨씬 크죠. 규모가 훨씬 크죠. 네, 네, 그건 사실 대량 비교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규모가 크고 뭐, 예, 일본 전국에 거의 JSBA는 스쿨이 다 공인 스쿨이 있고 그러니까 대회 참가 인원도 엄청나게 많은 것 같아요. 보면 전국적으로 보면. 네, 그렇죠. 제가 작년까지 들었던 데이터는 JSBA 같은 경우는 등록돼 있는 인원 자체가 매년 등록하는 인원이 한 10,000명 이상
예, 일본 내 10,000 이상이고. 10,000명. 예. SAJ 같은 경우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는데 예, 일단은 말씀 조심하셔야 돼요. 네네네. 이거 정확하지 약간 않은 민감한 정보는, 얘기인데 SAJ 같은 경우는 어떤 그 지역 협회 같은 곳에 그 자기가 등록을 해야지만 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냥 이제 JSBA처럼 뭐 아무나 다 등록할 수가 아니라. 연간 이제 그 회원료를 회원료. 내고 그냥 활동하는 게 아니라 어. 어떤 곳에 어떤 지구에 아하. 예, 등록이 돼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 그 등록된 인원을 카운팅하기가 되게 쉽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인원이 한 500에서 한 1,000명 정도. 500에서 1,000명 사이.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인원인 거겠죠. 그래도 어떻게 보면 그 최상위권 라이더들은 다 잘 타죠. 그쵸. 예. 다 잘 타고 뭐 퍼포먼스를 네. 뭐 어디다 내놔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그리고 참고로 SAJ가 그 월드컵, 그러니까 올림픽의 시드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타 클래스, 뭐 알파이너들이나 국가대표 선수들은 다 SAJ. 예, 예전에는 JSBA였는데 다 올림픽을 위해서 다 SAJ로 다 넘어가. 그 전 세계가 아마 다 비슷비슷할 거예요. 그죠. 각각 이 스노보드 협회가 있었는데 네. 그 스키 쪽으로 많이 넘어갔죠. 피스 포인트를 또 받아야 되고 하니까. 네. 그러면은 사실 지금 뭐 이제 캐나다 뭐 일본 어떤 스타일에서 간략하게 얘기하고 지금 너무 많이 했나? 생각보다 제가 말이 많아요. 너무 많아가지고. 약간 박찬호 스타일이라서 네, 네, 죄송해요. 근데 좀 줄일게요. 어쨌든 그런 차이들이 있었고 네. 그러면 사실 좀 처음 가르칠 때부터 좀 네.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디 뭐 캐나다랑 그러니까 제가 요? 저희 일본 라이딩을 막 직접적으로 처음부터 배워본 건 아니지만 네. 카도츠케라는 네. 개념을 네. 어떻게 보면 저는 들었었거든요. 근데 카시에서는 사실 엣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나중에 얘기를 하기 시작하고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 피보팅 보드를 네. 돌려서 최대한 속도를 빨리 제어하면서 타는 방식으로 처음에 가르치거든요. 약간 우리나라의 비기너 턴 비기너 턴이죠. 네. 비기너 턴이 왜냐면 우리나라 협회에 있는 그런 커리큘럼들이 대부분 처음에 카시에서 많이 가져왔기 때문에 네. 카시는 사실 그런 걸로 시작을 했는데 일본은 처음부터 엣지를 언급하면서 가는 것 같아요. 그죠? 사실 처음부터 엣지를 언급한다기보다는 그 엣지에 가까운 베이스 쪽 있죠. 예를 들어서 뭐 토사이드나 힐사이드 쪽의 베이스 그 부분의 베이스에 자연스럽게 체중을 실어주어서 데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엣지가 자연스럽게 쓰지만 엣지를 세우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중을 줘서 데크를 멈추게 하는 식으로 턴을 알려주죠. 요거를 이렇게 올리는 게 아니라 네. 이렇게 하중을 그쵸. 줘서 오히려 업다운 운동을 자연스럽게 앉으면서 그렇게. 체중이 그러면서 체중이 자연스럽게 뭐 배꼽 쪽, 엉덩이 쪽으로 움직일 수 있게 연습을 해주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카빙의 기본인데. 네. 그래서 확실히 근데 시작하는 게 다른 것 같아요. 어쨌든 그쵸. 엣지를 비기너 턴의 개념이 언급하지는 없어요. 하지 사실은. 않더라도 네. 그런 게 확실히 좀 차이가 있는 것 네. 같고 그리고 이거 약간 좀 딴 얘기인데 네네네. 일본 제가 갔을 때 느낀 점이 물론 제가 뭐 일본에서 라이딩을 엄청 많이 해본 건 아니지만 네네. 그래도 작년에도 저랑 가지고. 사실 여러 군데 갔어요. 근데 뭐 전 항상 지역을 매- 가본 건 아니니까. 근데 캐나다도 되게 자연설이 많고 네. 그런데 일본은 눈이 좀 더 소프트하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네. 드라이한 쪽이 많죠. 바닥이 없는? 네. 그러니까 눈이 구루밍이 꺼지는- 됐다고 하더라도 구루밍의 끝이 없는? 네.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네. 캐나다에서는 어쨌든 눈이 많이 오더라도 그래도 뭔가 좀 이렇게 패킹된 느낌이 있는데 네. 그래서 저처럼 앞발을 많이 사용하던 라이더들은 그런 눈에서 이렇게 조금만 체중이 앞으로 쏠려도 네. 굉장히 체중이 많이 그러니까 턴을 먹고 들어가더라고요. 네, 그쵸. 그래서 되게 적응하는데 한참 연속 턴이 조금 힘들 수도 있고. 기선전 출전했을 때 네. 거의 대회 거의 끝나고 마지막 날 네.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쵸. 좀 적응하는데 좀 그러면 시간 일본에서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앞뒷발에 대한 네. 이런 것들을 좀 강조하는 게 있나요? 제가 그냥 딱 생각 같아서는 걸리죠. 네. 그런 눈에서 타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좀 카빙을 좀 더 이렇게 추구하는 그런 커리큘럼들이 있으면 네. 아무래도 뒷발에 좀 신경을 많이 쓰면서 할 것 같은데 그거를 네. 좀 처음부터 그렇게 가르치나요? 그러니까 막 사실은 이거는 사실 아무리 같은 협회라도 협회 커리큘럼을 따르기보다는 각각의 스쿨에서 조금 더 효율적인 방향을 찾는 스타일이 좀 찾는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교본도 오래됐고 예, 점점 변화하고 있는데 뭐 어떤 스쿨은 오히려 처음에 앞발을 조금 더 약간 테일스윙처럼 예, 약간 그런 식으로 알려주는 경우도 있고 캐나다는 약간 그렇거든요. 제일 처음에. 네. 예. 근데 그 테일스윙 한다고 해서 사실 캐나다 정도의 완전 이렇게 정말 180도 이렇게 돌리는 정도는 아니고 예,
거의 90도. 예, 근데 그 정도는 아니고 거의 한 부채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이거를? 여기 45도 45도 방향으로 하는 것도 있고. 근데 저희 스쿨 같은 경우는 또 저희 쪽 기반은 사실은 아무래도 초보들부터 약간은 조금 더 뒷발의 하중을 자연스럽게 조금 더 무겁게 가져가는 거를 추천해요. 그래서 초보 같은 경우는 사실 엣지를 세울 수도 없고 몸을 편하게 움직일 수도 없어서 턴을 하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가장 편하게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을 움직여보자. 예, 그리고 그 부분으로 인해서 엣지를 세우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데크를 비틀어지게 만들어요. 비틀어서. 네, 완전 초보. 근데 이건 사실 아주 초보적인 얘기예요. 예, 그래서 포지션을 만들어서 자연스럽게 예, 엣지각이 쓰게끔 만드는 거죠. 하지만 엣지에 완전 의존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엣지에 대한 느낌보다는 예. 제일 처음에는 이제 그런 식으로 네. 하고. 근데 가능한 뒷발은 네. 조금 더 무겁게 한 6대4, 예, 7대3 예, 그건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 거 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사실 저희가 좀 어떻게 보면은 지금 뭐 라이딩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네. 얘기는 좀 많이 안 하고 네. 어떻게 보면은 왜 이런 스타일이 생겨났고 약간 그런 역사에 네, 배경에 대해서 좀 네. 설명을 했고 그게 이제 초보 때부터 가르칠 때부터 그런 게 조금 다르다는 거 이런 거를 네. 좀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 네. 오늘 뭐 어차피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 그러니까 기본 자세 잡는 법 그러니까 네. BBP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근데 네네네. 저 옛날에 그 강습 영상 보였어요? 안녕하세요 박정환이라고. 아유, 그 벌써 레전드 영상 아니에요? 2008년도 뭐 네, 12년 그쵸, 전에 지금 해가 띠가 바뀌기 전에 그때 영상을 만들었었는데 그 BBP 자세를 과연 지금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냐? 어때요? 적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 커리큘럼이 네. 계속 유지가 되시는 건가요? 네, 유지가 되는데 네. 그 문제는 네. 그 기본 자세가 모든 라이딩을 커버하지 못해요. 그러면 라이딩마다 커리큘럼, 그러니까 커리큘럼 기본 자세도 달라져야 조금씩 된다고 저는 다르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캐나다 같은 데서는 네. 어떤 모글 지형이나 급사를 많이 타기 때문에 앞발을 굉장히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네. 예를 들어서 이런 모글이 있어요. 이렇게 모글이 있는데 네. 모글이 있어요. 모글이 있는데 여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모글이 있어요. 네. 모글을 타고 넘어가는데 네. 만약에 모글을 딱 넘어갔어요. 근데 여기에 뒷발이 체중이 완전 계속 실려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넘어가면서 테크가 움직이지 않아요. 데크가 그냥 뻥 날아가죠. 날아가 버리잖아요. 근데 모글에서는 워낙 간격이 타이트하기 때문에 보드가 계속 눈에 붙어 있으면서 그쵸. 내려가야 라인을 잘 컨트롤을 할 수 잡아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글을 넘어가면은 앞발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체중을 실어서 내려야 보드가 뜨지 않고 눈에 붙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앞발이 굉장히 강조가 돼요. 그 반면에 또 뒷발은 똑같이 힘주면 떠버리니까 뒷발에 힘을 빼야 되는 거예요. 체중을. 그럼 약간 앞발에 완전 중심을 놓고 순간적으로 뒷발을 가볍게 움직이는 느낌이에요. 네, 움직이고 다시 또 뒷발로 타고 또 앞발 이게 반복적으로 타다 보니까 그럼 거의 전후 같은 느낌인 거예요. 네, 전중인데 거의 이제 전후죠. 아, 그거를 굉장히 강조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슬라이딩 턴에서도 모글에 들어가지 않았을 때도 그런 전중으로 굉장히 강조를 네.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눈이 너무 소프트하지 않으면 사실 전중후 해도 다 턴이 어떻게든 네. 잘 이어지고 그리고 급사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급사가 이런 데서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급사 이런 데 말고요. 정말 급사.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지? 한 몇 도 기준? 한 40도? 그렇죠. 막 일어나 있는데 손을 대면은 슬로프에 손이 닿는 그런 정사들 네. 있잖아요. 더블 블랙 저 사진에서 슬로프. 많이 봤어요. 저도 잘 안 가는 슬로프 있어요. 그런 데서 탈라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네. 체중이 뒤로 빠져 있잖아요. 그쵸. 겁이 나니까 네. 아예 들어갈 생각 못 하잖아요. 힐턴은 내가 이렇게 봐야 되니까 몸이 싹 돌아가는데 사실 포턴 같은 경우에는 네. 대부분 보드를 못 돌리고 뒷발에 체중이 실려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카빙하거나 이렇게 뭔가 그립을 유지할 땐 좋은데 네. 만약에 급사해서 그러면 한 3m만 턴을 못해도 그냥 속도가 막 네. 엄청 붙어요. 그래서 그때는 앞발을 적극적으로 써야 되거든요. 급하게 제어를 계속 네.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앞뒷발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해요. 네. 근데 이제 단점은 카빙을 할 때도 그 습관이 남아 있어서 네. 뒷발에 체중을 빼는 그런 습관들이 있거든요. 그럼 오히려 네. 카빙을 할 때는 데크가 그 턴오대로 가는 거를 못 참는 그쵸, 못 현상이 참게 생기네요. 되죠. 그래서 기다리지 못하겠네요. 네, 그래서 사실 요즘 보면은 카시도 네. 레벨 1, 2에서는 약간 이런 BBP 자세 이렇게 이거를 많이 네. 강조를 하지만 레벨 3, 레벨 4 특히 올라가면은 뒷발을 가장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뒷발에 체중 계속 실어야 되고 빠른 타이밍에 뒷발에 체중을 옮겨가야
카빙을 할 수 있다 이런 거를 가르치거든요. 그리고 그럼 좀 변한 건가요? 근데 그걸 제가 확실하게 모르는 게 네. 제가 옛날 레벨 4를 들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분명한 거는 네. 카시도 한국이나 일본의 영향을 꽤 많이 받아요. 아, 그래서 예전에는 그러니까 지금 뭐 북미 라이딩도 마찬가지로 옛날에는 그냥 그루밍 댄 슬로프는 다 애들 그냥 쏘고 내려왔는데 요즘은 네. 카빙하면서 내려와요. 왜냐면 왜냐면 약간 우리나라 영향도 있는 건가요? 우리나라 영향도 있지만 그 전에 코루아나 네. 아니면은 뭐 제레미 존스나 되게 유명한 그러니까 센세이션한 네. 그런 그 브랜드나 라이더들이 사실 몇 년 전부터 프리스타일 씬에서 그런 카빙이나 그쵸, 엣지 잡고 턴에 막 대한 이렇게 이런 것들 많이 네. 보여줬거든요. 그러다 디테일 보니까 리턴하고 막. 예. 네. 근데 카시는 우리나라랑 일본 교류가 많다 보니까 그런 영향을 양쪽에서 다 받은 것 같아요. 그래도 아직까지 카빙에 대해서는 사실 그 일본이 오랫동안 쌓아왔던 그런 노하우를 다 네. 예, 아직 다 자기 걸로 만들지 못한 것 같아요. 예, 아, 예. 그래요? 그래도 되게 어떻게 보면 변화에 되게 빠르게 대응하는. 항상 협회네요. 변화해요. 카시는 항상 변화하고 네. 그리고 어깨를 여는 것도 네. 사실 제프 챈들러 같은 경우에는 제프 챈들러는 이제 카시 레벨 컷 카시의 됐고 수장이죠. 옛날부터 이거를 강조를 했거든요. 근데 네. 하나 일화를 말씀드리면 레벨 4 그 테스트 아니 그때 코스 들을 때 네. 카빙할 때 어깨를 열고 골반을 어느 정도 오픈을 해라 앞에 보드 열린 만큼 그러니까 각도 열린 만큼 네. 이걸 했더니 거기 참가한 다른 인스트럭터들이 굉장히 어색해 하더라고요. 아, 네. 그쵸. 아, 그 거의 안 전까지 해봤던. 다 이렇게 닫고만 타다가 아, 우리 예전에 하던 로버트 카빙처럼 네, 네, 네. 딱 이렇게 잡고. 왜냐면은 막 그런 모골이나 이런 데서는 빨리 로테이션을 안 하면은 바로 뒷발 네. 체중에서 턴이 안 되니까 근데 이걸 오픈하라니까 되게 어색해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거기도 이제 계속 발전해 가고는 있어요. 어, 그래서 지금 기본 자세나 이런 것들이 네. 그런 BBP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카빙을 할 때는 조금 더 뒷발에 중심을 두는 네. 요거 기본 자세에 대해서 한번 그 네. 박구님이 학생들을 가르칠 때나 아니면 혹은 본인이 라이딩을 네. 할 때 자세 잡는 어떤 포인트들이 있는지 그걸 한번 아. 말씀을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사용하는 데크마다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라운드를 탄다. 라운드를 탈 때는 아무래도 약간 올라운드를 생각을 하면서 사용하다 보니까 뭐 뒷발을 많이 전야각을 놓진 않아요. 뭐 한 6도에서 세팅을 9도. 네, 앞발도 30도 이상은 거의 놓지 않는데 거의 30도에 고정한다고 생각하는데 거의 그 정도에서 일단은 가능한 한 제 골반은 앞발과 거의 각도를 일치시켜요. 같이 평행하게 같은 곳을 바라보게 하고 그 상태에서 조금 더 뭐 어깨를 돌린다는 느낌보다는 사실은 고개를 정면을 보려고 하죠. 고개를 노즈 방향으로. 네, 노즈랑 고개는 항상 일치시킨다고 저는 생각하고 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몸이 살짝 꽈배기처럼 네, 트위스트 돼요. 근데 이 트위스트 되는 느낌이 어디 하나 불편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게 네, 딱 그 정도에서 네, 가볍게 네, 약간 기마자세 잡듯이 주저앉죠. 네, 근데 뭐 아무래도 저 같은 경우 이제 해머를 탈 때는 사실 앞뒷발의 밸런스를 거의 그냥 5대5로 줘요. 5대5. 똑같이 준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스탠스도 좁고. 근데 라운드를 탈 때는 조금 더 스탠스가 뭐 상대적으로 한 2cm 넓어지고 대신에 조금 더 뒷발에 하중을 많이 줘요. 라운드를 탈 때 네. 오히려 뒷발에 네. 왜냐면 그립이 더 약해서 그런가요? 그렇죠. 그립도 많이 약하고 아무래도 저는 사실 그 센터가 조금 더 부드러운 라운드를 좋아해요. 상대적으로 노즈와 테일보다는. 그래서 제가 이제 BC 스트림 S를 많이 타는데 S 같은 경우도 이제 가운데가 토션이 좀 많이 생겨요. 그래서 좀 편안한 움직임이랑 약간 좀 자유롭게 놀 수 있는데 어찌됐건 카빙할 때는 이 비틀어지는 게 사실 그렇게 좋은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기본 자세 얘기하는 기본 자세. 아니, 기본 자세. 그래서 그러다 보니 예, 뒷발에 왜 지금 토션 얘기를 예, 해요? 예, 예. 기본 자세. 아니, 그래서 어찌됐건 토션이 들어가니 조금 더 뒷발에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항상 테일을 잡고 있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오케이. 예. 그러니까 제가 그 약간 목을 탈 때 그런 방식처럼 막 이게 체중을 빼는 게 아니라 항상 테일은 네. 잡아주고 그다음에 그렇죠. 앞발에 체중을 네. 실었다가 뺐다 약간 이런 네. 느낌. 네. 그 저는 어깨를 많이 안 열어요. 어깨를 많이 열지 않고. 네. 네. 딱 그냥 토턴 힐턴 똑같이 그냥 계속 각도가 유지된 느낌으로. 그렇죠. 하네요. 가능한 한 딱 킵하려고 해요. 예. 근데 해머 탈 때는 더 정말 아예 고정. 해머 탈 땐 각도 몇 도 해머 쓰시죠? 탈 때는 요즘에는 앞발 한 39도에서 36도 사이 되게 많이 전향 나요. 네, 네. 뒷발도 거의 요즘에 30도. 거의 뒷발도 많이. 예, 알파인 타다 보니까 네, 네. 예, 거의 지금 저는 알파인처럼 프리스타일 똑같이 타고 스탠스는 그러면 스탠스 지금 54인데 뒷발에는 칸트를 올려요. 칸트라고 약간 뒤꿈치가
업돼서 저는 어찌됐건 기본 자세에 있어서 양발의 발바닥 전체가 딱 낮은 자세를 취했을 때 편안하게 다 밟혀야 된다고 생각해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아, 발 전체가 네. 딱 데크와 지면을 네, 지면을 지면과 그대로- 대변을 다 누르고 있는 느낌.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자세를 취하고 있더라도 네. 속으로 어디에 집중하냐에 따라서 사실 거기에 그 부분에 힘이 들어가고 체중이 실리거나 이렇게 네. 그게 되잖아요. 네. 똑같은 자세를 했을 때 그런 발바닥이 딱 지면의 양쪽에 다 닿는 느낌으로 스탠스를 네. 잡는다. 네. 그리고 아. 절대 토션이 조금이라도 들어갔다는 느낌이 들지 않게. 어. 그래서 직하강을 했을 때 난 정말 베이스로 달리는데 데크가 뭐 테일이 흔들리거나 하지 않고 그냥 일직선으로 쭉 갈 수 있을 전 정도로. 그게 아직 안 돼요. 보통 저는 항상 엣지를 네. 잡고 가거든요. 에이. 아, 해봐야 되겠다. 올 네. 겨울에 해봐야 근데 되겠다. 뭐 물론 솔직히 정말 베이스로 직하강하는 건 정말 어렵다고 생각해요. 네, 네. 네. 하지만 그렇게 되려고 가능한 좀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럼 알파인은 세팅도 되게 신경 많이 쓰겠네요. 알파인 같은 경우도 세팅 되기에 신경 많이 쓰는데 음. 사실 아직 알파인 잘 못 타서 가끔씩 세팅 완전 엉망으로 탈 때도 있고. 아, 무식하게 타요. 타는 거 보면. 보셔야 되는데. 거의 요즘에 앞발 57.5도? 그럼 알파인 기본 자세도 거의 비슷한 느낌으로 하세요? 네, 저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알파인을 탄지 본격적으로 탄 게 한 2, 3년 됐는데 3년 정도 됐나? 근데 뭐 사실 약간 독학파이긴 한데 그러면서 사실 프리스타일에 대한 이미지도 많이 바뀌었고요. 근데 뭐 저는 사실 되게 하드한 데크 타잖아요. 예, 되게 하드한 장비에 또 하드한 부츠에 막 턴까지 두 개씩 껴놓고 이렇게 하드하게 쓰는데 그러다 보니 거의 알파인에 가깝게 똑같이 탄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뭐 똑같이 탈 수는 없지만 저는 이미지는 네. 그러면 네. 지금 사실 기본 자세가 네. 어떻게 보면 요즘 가르치는 사람들마다 다 다르잖아요. 네. 그리고 특히 카빙 쪽에서는 굉장히 낮은 자세, 특히 거의 엉덩이가 테일에 거의 닿을 것 같은 그런 자세로 많이 타시잖아요. 네, 네, 네. 그렇게 타보신 적 있으시죠? 제가 2014년도인가 그때 이제 일본에 갔을 때 앞발에 일부러 그 뒷발의 체중이 완벽하게 올라가는 걸 한번 연습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앞발에 하이백을 뜯고 예, 완전 정말 그런 스타일로 몸을 완전히 오픈해서 어깨가 완전 노즐을 바라보고 있고 그 상태에서 이제 완전 테일 엉덩이가 테일 위에 올라가게끔 해서 타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약간 뒷발을 밟는 연습 방법. 네, 사실은 뭐 뒷발을 밟는다는 느낌보다는 거의 그냥 그 약간 노즈가 살짝 들리면서 정말 턴이 그냥 편하게 되더라고요. 그 상태에서 그냥 앉아버리면. 앉아버리면. 네, 그러니까 급사가 하나도 안 무서워. 급사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자세잖아요. 정말 유리하더라고요. 예, 예. 근데 좀 아쉬웠던 건 속도가 너무 안 났고 연습을 하면서 사실은 앞발에 하이백이 정말 필요하구나라는 걸 다시 느껴서 다시 달았는데 신기하게 똑같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처음에는 그 이해를 못했었는데 저도 하이백을 앞발 하이백을 띄고 연습을 했더니 예전에는 이렇게 다리가 걸렸잖아요. 이렇게 네. 종아리가 맨날 하이백에 걸려서 그래서 아무리 뒤로- 오픈을 해도 뒤로 네. 잘 안 오잖아요. 근데 포지션이. 이거를 딱 띄웠더니 그게 연습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뒷발 주는 연습 되게 많이 했는데 근데 문제가 부치가 금방 정말, 걸레가 그쵸. 되더라고요. 다 너무 빨리 망가지죠. 망가져. 아무리 뭐 안에 뭐 이너를 넣고 뭘 해도 금방 망가지더라고요. 맞아요. 그래도 근데 확실한 건 이걸 다시 달아도 그 포지션이 어느 정도 나오는 맞아요, 되게 맞아요. 신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사실 옛날에 한 7, 8년 전에 네. 알파인 흉내 낸다 그러면서 맨날 이렇게 쑤그리고 타는 거 막 연습을 했었어요. 네. 근데 그게 약간 재미로 했었거든요. 네. 약간 어떻게 보면 놀린 거 아니에요, 그건? 약간 그쵸? 그런 거였어요. 그쵸, 맞아요. 그런 거 같은데. 근데 사람들이 안 이상하대요. 예. 그리고 카빙이 겁나 잘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는 제가 카빙에 대한 그 생각이 없었어가지고 네. 그걸 연습을 안 한 거예요. 그때 저도 많이 봤던 것 같은데 옆에서. 그러니까 그때 그걸 연습을 했었으면 지금 맨날 지금 아직도 힐턴 털리고 이런 거를 걱정을 안 해도 됐을 텐데. 네. 근데 어쨌든 그거를 저도 그때 좀 느낀 게 많았고 그리고 요즘 저희 학생들한테도 그렇게 몇 번씩 강습을 하는데 효과가 있긴 있더라고. 근데 확실히 이게 아무래도 너무 이렇게 계속 수그려 있는 자세를 하다 보니까 제 나이 때문인지 혹은 물론 제 몸 좀 아프지 않아요? 좀 아파요. 그쵸. 적응을 해서 뭐 그러면 그렇게 하면 뒷발을 완전 이렇게 접어서 안으로 넣어요? 예. 아니 그러니까 무릎은 되도록이면 그렇게 많이 넣으려고 하진 않는데 근데 이렇게 어쨌든. 자세를 취하면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돌아갈 수 자연스럽게 없어요. 무릎이 예, 모이잖아요. 예, 예. 이렇게 벌리고 타진 않을 거예요. 예, 예. 그쵸? 예. 그럼 무릎은 괜찮으셨어요? 무릎은 발목이나? 괜찮은데 좀 허리가 좀 예, 예. 그리고 특히 여기 그 뒤쪽에 여기 뭐죠? 여기? 이거 뭐라 그러냐? 이거 엉덩이 둔부? 여기 뭐라 하더라? 장요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장요근 안에? 이런 쪽이 막 네. 좀 무리가 네, 가긴 네. 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사실 근데 이런 자세 기본 자세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네. 사실 뭐가 맞다 틀리다 그쵸, 사람마다 다르니까. 네. 근데 궁극적으로는 조금 더 효율적인 자세를 네. 찾는 거죠. 좀 더 편하고.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스텝이 있다고 생각해요. 네, 약간 솔직히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좀 대부분 사실 요즘 라이더분들이 뭐 동전 죽기라고 하죠. 슬롭에 손 짚고 싶어 하잖아요. 네, 네, 어떻게 하면 낮아지고 싶어 네, 네. 하고. 근데 너무 예를 들어서 저희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약간 뭐 편한 자세를 잡고 정말 뭐 직각하게 편하게 되는 자세를 잡는다. 이 상태에서 낮아지는 거요. 생각보다 어렵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렵죠. 안 넘어가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더군다나 그냥 맨 땅에서 하는 게 아니라 어찌되건 경사진 슬롭에서 낙하 운동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그 턴의 중심으로 그렇게 쏟아진다? 정말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 그런 게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사실 약간 어떻게 보면 편법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몸을 이미 가능한 한 데크랑 가깝게 만들고 몸을 아주 컴팩트하게 만들어서 조금 더 몸 자체 긴장감을 조금 더 풀어주고 자연스럽게 슬롭에 손을 먼저 닿는 연습을 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게 그쵸. 되고 나중에 약간 근해 공식 같은 느낌이에요. 숫자 대입하면 어쨌든 되는. 저 수학이 약해요. 매번 근해 공식을 만들 수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약간 스텝 바이 스텝이지 않을까 싶어요. 예, 예. 근데 나중에는 솔직히 약간 각자 스타일대로 변하겠지만 어느 정도 수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요. 그죠. 근데 이게 참 기본 자세를 네. 연습을 네. 해보는데 이게 지금 맞게 하는 건지 틀리게 하는 건지 맞죠. 그리고 실제 약간 지상에서 연습할 때는 되는 것 같은데 네. 실제 라이딩 하는 걸 찍어보면은 네. 그런 느낌이 안 나잖아요. 그 보통 어떻게 알려주세요? 좀 약간 지상 연습법이나 지상 아니면 뭐 연습할 때 일단 기본 자세를 잡는데 네. 좀 벽 있는 데서 좀 많이 잡아요. 아 예. 그러니까 물론 이 서 있는 스탠드 자세도 중요하지만 토턴을 했을 때, 그러니까 기울기를 기울였을 때 약간 또- 피크의 자세를 말씀하신 거예요. 턴의 네네네. 아주 점점 네네. 완전 제일 낮은 네, 자세. 네, 네. 예. 그래서 그거를 잡아야 되니까 어떤 벽을 두고 그런 연습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좀 경사진 데서 조금 네. 그러니까 보드 없이 경사진 데서 연습을 하기도 해요. 왜냐면은 평지에선 잘하다가 경사가 있는 데서 뭔가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면은 몸이 뒤로 뭐 그러니까 뒤로 누르는 건 괜찮은데 상체가 뒤로 들린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데서 연습을 하고 그래서 제가 뭐 찍어서 보여주거나 네. 이런 식으로 하죠. 박군님은 또 뭔가 뭐 특별하게 저거- 이렇게 하는 게 있나요? 뭐 사실 비슷한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대부분의 약간 직장인 보더분들이나 뭐 상주를 하지 않는 분들은 사실 스키장에 있는 시간보다 집에 있는 뭐 집이나 직장에 있는 시간이 그쵸? 많잖아요. 네,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실내에서 할 수 있는 뭐 지상 연습을 한 추천을 많이 해줘요. 그래서 이제 가능한 한 전신 거울을 마주보고, 그러니까 전신 거울을 정말 이 가슴이 거울을 마주고 하게끔 어떻게 보면 거울을 거울이랑 이렇게 저랑 잡는 평행으로 쓰는 거죠. 거울하고 평행으로?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거울이라고 하면 네, 네. 거울을 마주보고 이쪽으로 자세를 잡는 게 아니라 노지가 이쪽에 있다고 생각하고, 네, 오케이, 저 오케이. 굽히니까 이렇게 네, 쓴다고 네. 생각하면 네, 네. 이 상태에서 제가 머릿속으로 그린 저의 기본 자세를 만들어요. 그리고 고개를 이제 노즐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 상태에서 고개만 돌려서 나의 포지션을 한번 확인하고 이게 제대로 됐다 싶으면 여기서 그대로 업다운 연습을 해요. 낮은 자세, 낮은 자세, 높은, 높은 자세. 자세. 그죠? 그러면서 네. 밸런스가 변하지 않는 거를 눈으로 육안으로 체크하고 또 몸으로도 느끼게끔. 그런 밸런스가 무너지는지 안 무너지는지 네. 아까 말씀 주신 그런 발의 압력이 변화하는 것도 느낄 수가 네. 있을까요? 그러면 앉았다 보통 일어났을 때 대부분의 느끼지 않을까요? 사람들은? 근데 왜냐면 그 생각을 안 하고 있으면 네. 그러니까 거기에 그냥 되게 신경을 안- 쓰죠. 일어나고 앉는 거에만 신경을 쓰게 되잖아요. 근데 일어나고 앉는 거를 연습하면서도 발바닥에 지금 하중이 변하고 있는지 안 변하고 있는지 그거를 신경 쓰면은 조금 더 정확한 자세를 그리고 만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높은 자세, 낮은 자세를 네, 네. 빠르게 변화하는 게 아니라 높은 자세, 음. 낮은 자세 킵, 그리고 체크, 다시 높은 자세 체크, 낮은 자세 체크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뭐 피크, 턴의 피크의 자세, 가장 낮은 자세 같은 경우도 거울을 항상 이거는 아예 노즈가 거울을 바라본다는 생각으로 예, 연습을 하고 또 다시 또 노즈가 거울이랑 평행한다고 생각하면서 또 잡고. 근데 이거는 나중에 한번 오늘은 좀 앵글이 좁아가지고 그쵸. 좀 이게 이해하기가 힘드실 수도 있는데 나중에 데크까지 이건 나중에 준비해서 박군 채널에서 전신
다 보여주면서 그때 한번 하면은 네. 예, 더 이해가 더 쉬울 것 같아요. 또 제 스타일의 피크의 이미지도 알려드리고. 혹시 그럼 뭐 기본 자세 연습할 때 뭔가 다른 이미지 뭐 강조하시는 거 있으세요? 이미지요. 이미지. 기본 자세. 예를 들어서 네. 알파인 쪽에서는 그거 되게 강조하잖아요. 이게 그 골반하고 네. 이 허벅지랑 네. 이 여기 어디죠? 상체하고의 그런 네. 각도, 거리. 네. 예. 아. 옛날에 그런 뭐 거. 저희 뭐 이렇게 뭐 네. 천하장사 소세지를 여기 꼽고 한다는 느낌으로 이게 네. 풀리지 않게 그쵸. 그런 것도 또 하시나요? 그쵸. 저도 사실은 그거에 대해서 근데 사실 그거는 어느 정도 좀 상위의 레벨의 그렇죠. 라이더들한테 왜냐면 얘기하는 우리 지금 보시는 분들이 상위 네. 지금 상급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분들을 위한 팁도 한번. 어찌됐건 우리는 경사가 있는 슬롭을 그렇죠, 그렇죠. 타게 네, 되거든요. 근데 이제 어찌됐건 대부분 직하강으로 시작하실 거 아니에요. 물론 상하강으로 시작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아주 짧게라도 직하강 연습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아, 직하강에서 반턴. 직화에서 턴. 네. 물론 근데 이게 뭐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이 턴의 후반을 먼저 만드는 연습을 하면 항상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걸 연습을 할 때 근데 내가 기본 자세를 잡잖아요. 기본 자세를 잡았을 때 그 가장 어떻게 보면 타기 때 낮은 자세를 잡았으면 네, 네. 그 자세를 절대 풀지 못하게 해요. 음, 근데 대부분의 이 자세를 그대로. 네, 뭐 예를 들어서 그 바꾼 혼자 연습할 저 같은 때 경우- 라이딩 할 때 이거 하는 네, 거 있죠? 뭐 이거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이거 같은 경우요. 네. 사실 저는-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네, 네. 그 골반의 그 앞에 저는 사실 이 앞발이랑 네, 네. 이 골반 사이에 뭐 배 사이랑 이쪽에 골반에 골프공 하나 껴놓고 탄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그 골프공이랑 우리 천하장사 소세지. 예전에 저는 사실 이거를 종이 페이퍼 A4 한 장을 네, 그건 좀 오바. 근데 그거 좀 오바 같아요. 오바잖아요. 네, 네. 네. 그 이러고 타야 되는데 이러고. 그러니까요. 근데 네, 저는 좀 오바. 딱 눌러주고 네,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쏠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누르지만 사실은 체중은 뒷발에 밟고 있어요. 뒷발을 밟고 있는데 앞발을 같이 밟아줘서 결국에는 5대5를 만든다는 느낌으로 해서 근데 보통 이렇게 알려줘도 재밌는 게 대부분의 이제 제가 알려드리는 분들이 딱 직하강을 하다가 턴 시작합니다 하는 순간 갑자기 몸이 딱 들려요. 그럼 이렇게 되면 도라미 타불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저는 낙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낙하는 도중에 체중이 중심이 바뀌어요. 이걸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앞뒷발을 항상 균일하게 체중을 주기 위한 건데. 아, 뜨끔 누가 뜨끔 말아. 아 그래요? 근데 왜냐면 사실 움직이는 동안에 이거를 몰라요. 왜냐면 좀 내려가는데 신경 쓰기 때문에 네. 이거를 내가 쪼여놨는지 어쩌는지 알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네. 그죠? 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스키에도 이게 비슷한 게 있어요. 그죠? 그렇죠. 스키에서도 블로킹이라고 하나요? 이거를 네. 딱 잡고 이거를 풀지 않고 네. 어떻게 보면은 어차피 스키랑 스노보드나 되게 비슷한 운동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이 부분을 되게 강조를 하더라고요. 네. 아, 오케이. 그럼 저는 또 한 가지인데 약간 그런 약간 뭐 내추럴한 좀 포지션을 만들기 위한 팁으로 네. 저희 학생분들한테는 뭔가 복싱을 한다거나 음. 태권도 겨루기를 한다거나 이런 자세를 많이 기본 자세에서.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은 네. 자연스럽게 골반이랑 이게 열리고 시선을 앞에 보고 예. 약간 이런 느낌으로. 예. 벌써 약간 이렇게 돌아가거나 음. 이렇게 해서는 절대 공격을 못 하잖아요. 그쵸. 방어도 안 되고. 어느 정도 약간. 네, 그래서 이 장세에서 딱 이렇게 되면은 약간 기본 자세 나오는 그런 팁을 드리기도 해요. 네,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약간 뭐 그런 거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음. 줄다리기 할 때, 줄다리기 할 때 약간 땡길 때 이 아, 줄다리기에도 저도 많이 한 것 같아요. 자세 킵 그대로. 네. 예. 줄다리기도 진짜 네. 얘기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어깨에 가능한 한 힘을 빼게끔 해요. 저는 상체에 힘이 들어가는 거를 정말 위험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아, 그래서 상체에 힘을 빼지만 코어에는 그렇죠. 여기까지 힘을 주고, 그러니까 여기에 긴장을 하고 있지만 이 팔 여기 가슴 위쪽으로는 가능한 한 가볍게. 그래서 스타일이 고급지나 보네요. 아, 저 고급지다 말 저 처음. 어제 자전거 탈 때도 보니까 이러고 타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도 약간 저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렇게 돼요. 보드 탈 때. 약간 이렇게 이게 힘이 빠지니까 딱 이렇게 긴장이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아, 오케이. 그럼 저희가 사실 오늘 라이브 방송인데 라이브 방송에 네. 이 매력은 사실 소통에 있는데 저희가 맞아, 소통을 맞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너무 좀 또 너무 난잡하게 될까봐 저희가 그래서 잘생겨서 고급진 거 맞아요. 예. 꽃미남 늙었어요. 꽃미남 출신. 저 되게 늙었어요. 그래서 사실 오늘 약간 캐나다와 일본 라이딩의 어떤 스타일, 궁극적으로 가고자 하는 방향, 네. 거기서 오는 어떤 라이딩의 차이점, 그리고 기본 포지션의 차이점들이 나타났던 거 그런 얘기도 했었고,
그래서 거기 또 뭐 장비를 어떻게 세팅하는지 잠깐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기본 자세 연습 하는 근데 방법이나 아까 전에 음. 그대님 뭐 세팅은 제대로 못 들었는데. 저 세팅이요. 네. 저 계속 바뀌어가지고 저도 잘 기억 못해요. 올해 지금 첫 네. 오픈하는 날 몇 아, 스탠스 모르겠어요. 얼마? 아마 트윈 데크를 가져가게 되면은 30도 프리솔로? 영도 할 것 같아요. 네. 57? 네, 157. 30도 영도에 한 56 정도? 아. 네. 그리고 또 해머 탈 때는 저도 앞발을 많이 줘요. 39에 뒤에도 한 24, 21 주는 것 같아요. 옛날보다는 훨씬 많이 주고. 근데 계속 요즘 바꿔가면서 타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뭐 기본적인 네. 그 기본 자세와 그런 연습하는 방법 그리고 여러 가지 좀 팁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아무래도 되게 많이 깊게 들어가진 못했지만 그래도 그래서 아무래도 네. 좀 시간상 좀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약간 앞으로 시리즈가 하는 거예요? 그건 좀 고민을 해보고 네. 오늘 좀 너무 저희 얘기만 한 것 같아서 앞으로 한 20분 정도 만약에 뭐 질문이 많으면 더 길게 갈 수도 있는데 한 20분 정도 10분에서 20분 정도는 Q&A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그래서 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은 오늘 얘기했던 뭐 기본 자세나 뭐 캐나다, 일본 라이딩 외에도 그냥 스노보드 전반에 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은 저희가 답변을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이렇게 음문 많이 하나요? 음문? 그렇게 많이 해요? 음. 그래서 저는 네. 맨날 이러는데. 네, 네. 근데 형 그래서- 되게 진행 잘하시는데. 아 그래요? 처음 하시는데 왜 네. 이렇게 잘하시지? 그냥 뭐 하다 보니까 괜찮아요? 전화가 네. 탈때 무릎이 덜 아픈 방법이 있나요? 전향각으로 탈 때 무릎이 덜 아픈 방법. 어떠세요? 어떤 거 있어요? 전향각 뒷무릎이 아프신가요? 저도 전향각으로 타거든요. 근데 전향각을 탈 때 저는 좀 약간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네. 저는 무릎이 모여지지 않게 하려고 타고 있어요. 예. 왜냐면은 자세를 낮추다 보면은 이렇게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무릎을 벌려서 앉는 사람, 무릎을 모아서 앉는 사람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무릎을 모아서 앉는 스타일이라서 되도록이면 무릎을 벌려서 타려고 그렇게 해야 그 관절 네. 각도 모양대로 접을 수가 맞아요. 있어서 비틀어지게 되면 아무래도 자연스럽게 모이는데 네. 그걸 가능한 한 막아주는 게 네네 측면에서 네. 힘을 받으면은 좀 무리가 갈 수 있어서 음. 저는 그 모양 그대로 네. 하려고 비슷하게 하시나요? 그쵸. 저도 그리고 이거는 뭐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기본 자세 잡았을 때 이미 편하다 불편하다가 느껴진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극전향각을 놓으면 저는 그만큼 스탠스는 좁은 게 아무래도 관절에 무리가 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는 물론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하드한 부츠를 쓰니까 그렇지만 뭐 소프트한 부츠를 신으셔서 완전 구겨 나오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더 덜 부담이 갈 수는 있죠. 그렇죠. 네. 근데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네. 뭐 밸런스가 되게 중요하니까 그 경사 극복은 어떻게 하시나요? 급사가 사실 그렇죠. 저도 급사 가면은 많이 쪼는데 급사에서 뭘 하냐에 따르긴 다른 한데 네. 뭐 저 비기너 수준에서는 사실 턴을 하라기보다는 약간 저는 사이드 슬립을 번갈아 가면서 하라고 가르치거든요. 그거는 이제 초보자들한테 급사를 극복하는 팁인데 혹시 약간 중상급자들한테 극복하는 어찌됐건 팁도 있을까요? 저 같은 제가 그냥 카빈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네, 제가 네. 이제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주는 건데 그 본인의 가장 낮은 자세 있잖아요. 그 아까 전에 턴의 피크 자세. 근데 대부분 분들이 턴의 피크 자세를 데크가 슬롭 계곡 방향 아래 방향으로 놔두고 연습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가 아래쪽이면 여기다 데크가 아래쪽에 있고 거기서 경사면을 제가 그냥 기대 놓고 연습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 연습은 사실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자세 자체는 이미 턴의 후반이거든요. 근데 사실 그 자세를 반대로 뒤집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가 몽블랑이라고 쳐요. 몽블랑에서 저기 챔피언으로 밑으로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저는 제 스노우보드를 여기 예를 들어서 이게 제 스노우보드면 저는 스노우보드를 위쪽으로 올리고 다리를 아래쪽으로 놓고 그러니까 머리가 그 경사면 아래면 방향으로 완전 가게 쏟아질 하고 것처럼 한 다음에 거기서 완전 측면 있죠. 그러니까 펜스를 바라보고 나의 가장 낮은 자세를 딱 잡아요. 그리고 실제 라이딩 했을 때 나오는 그런 자세들을 약간 시뮬레이션 그쵸. 해서 거기서 연습을 하는 거기서 가장 낮은 자세 잡고 거기서 그 상태에서 제 시야를 사진을 찍어요. 그 다음에 매 턴을 할 때마다 나는
사진 한번 찍고 들어갈 거라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슬롭 아래쪽은 턴을 하면서 무서울 때는 절대 보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옆을 보고 바로 그냥 아예 반대쪽을 찍어버리죠. 옆에 몸에 보고 바로 네. 반대쪽. 약간 비슷한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저는 그 완전히 자세를 최대한 낮게 해서 네. 업다운 없이 타면은 급사에서 그쵸, 쉽더라고요. 그것도 좀 쉽죠. 왜냐면은 업을 하는 동안에 보드가 그냥 그 폴라인으로 떨어져 버리니까 그때 그쵸, 속도가 낙하 붙으니까 운동이 너무 그래서 낙차 엄청 그래서 발생하잖아요. 업을 하지 않고 연습하는 거 될 것 같아요. 근데 질문이 되게 많은데 제가 좀 이게 빨리빨리 넘어가서 그걸 한번 제가 그 앞에 부분들 몇 개 지나간 걸 한번 보고 좀 다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 오버민수님 지금 Q&A 하고 있어요. 네. 아까 나왔던 게 그 모글에 관한 명칭들 사실 질문을 주셨는데 스키 쪽에는 그런 게 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그쪽은 아직 공부를 많이 안 해가지고 네. 제가 사실 스키 교본을 작년에 샀는데 아직 열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약간, 제가 보고 좀 네. 공부를 해가지고 나중에 또 방송할 때 제가 한번 그거를 좀 그걸로 해볼게요. 또 컨텐츠 잡으시는 네, 거예요? 네, 네, 네. 그리고 아까 또 속도가 붙이면서 힐이 덜덜거리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였어요. 저도 맨날 힐 때문에 고민인데. 그 아까 전에 제가 했던 말이랑 사실은 네. 동일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게 이게 100% 그렇다는 얘기는 아닌데 제가 많이 봐왔던 분들이 대부분 이제 몸이 이게 턴을 딱 시작하는 순간에 이미 내 몸은 폴라인 아래쪽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네. 데크가 세워지지도 않았는데 항상 약간은 슬롭을 여객지를 건다는 느낌이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무서우면 최대한 산으로 말아 올린 다음에 거기서 크로스오버라고 하죠. 이 체중을 반대로 넘긴다는 느낌. 그리고 근데 높은 자세에 넘어가는 것보다는 최대한 몸을 낮춰서 작게 만든 다음에 그대로 그냥 넘어진다고 생각을 하면서 만들면 조금 더 쉽게 맞아요. 낮은 자세를 만들죠. 그 다음에 다듬는다고 생각해요. 자세가 높으면 나도 모르게 엣지를 이렇게 그쵸. 죽여버리게 되는 네. 경우가 생기니까. 그 긴장을 하니까 몸이 말을 안 듣죠. 그쵸. 음. 7년 만에 보드를 다시 타려고 하는데 무엇부터 연습하는 게 좋을까? 잘 타시더라고요. 네. 지난번에 보니까. 일단 그냥 스키장에 오셔야죠. 일단 오세요. 네. 오세요. 네. 그 힐과 토 데크 기울기가 비슷해야 하는 게 중요한가요? 데크 기울기는 비슷해야죠. 근데 문제는 비슷하게 하려고 하면 다르게 되죠. 근데 약간 이거는 제가 약간 투머치 토커. 괜찮아요. 말씀해주세요. 예. 힐하고 토는 사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대부분의 분들이 똑같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힐하고 토는 아예 다른 운동이라고 네, 생각하거든요. 완전 다른. 예. 네. 사용하는 관절의 개수도 다르고요. 그리고 힘의 양도 달라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토 같은 경우는 딱 내가 토턴에 딱 들어갈 때 예를 들어서 한 3초 정도라는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하면 힐은 보통 한 1초 정도 걸린다는 느낌이에요. 시간도 다른. 예. 시작할 때. 제가 느끼는 시간이죠, 네, 사실은. 그 심리적으로. 예. 왜냐면 사실 엉덩이가 뒤에 있다 보니까 이 엉덩이를 기준으로 몸을 넘어가는 것보다는 사실 뒤로 앉는 게 훨씬 빠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아예 다른 운동이라고 생각하고 접근하면 훨씬 더 편해지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럼 엣지각도 좀 더 확보가 될 것이고. 또 한 가지 자세를 낮출 때 허리가 굽어지는 건 안 좋은 건가요? 굽어지는 거는 사실 어떤 스포츠든 허리가 굽어지는 건 별로 좋은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세를 아무리 낮추고 상체를 낮추더라도 상체는 좀 서 있는 게 이렇게 가슴은 드는 게 낫지 않나요? 그죠?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저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처음에 연습할 때는 굽어지는 것도 사실 나쁘진 않다고 생각을 해요. 처음에 연습할 네. 때는 이렇게 하지만 나중에는 결국에는 막 너무 심할 정도로 낮아지는 건 사실은 좋지 않다라고. 그게 그냥 완전 고착화돼서 그쵸. 상급자가 돼서도 그렇게 하면은 분명히 마이너스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자세를 낮출 때 제프 챈들러가 박정환 힐턴 배우고 싶다고 해서 빼고 온것 같은데 저도 뭐 제가 이제 아무래도 한국에서 활동을 하고 저는 사실 카시 레벨 4 중에 감독관 자격증이 없는 아마 거의 유일한 사람일 거예요. 근데 그래서 저는 그 카시 빨간 자켓도 없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제한은 없을 것 같고 나중에 아마 뭐 유튜브를 통해서 그 친구들하고 좀 소통을 하려고 하고 그리고 휠 카빙 할 때 뒤꿈치에만 프레스를 주시나요? 어때요? 저요? 저는 프레스에 대한 생각을 안 하는데요. 프레스를 생각 안 하고. 저는 솔직히 그리고 힐턴 할 때 특히나 발바닥으로 들어가진 않아요. 정강이로 들어가요. 힐턴 완전 할 때? 정강이의 이쪽 있죠. 외측. 그리고 뒷발의 내측. 하이백을 그냥 눌러버리죠. 그 다음에
피크에 그러니까 데크가 진입해서 피크에 딱 들어가는 순간 발바닥이 자연스럽게 밟힌다고 생각해요. 그럼 그러니까 발바닥 전체로 다 밟는다는 그때는 느낌으로. 이제 아무래도 밟는데 뭐 자연스럽게 아무래도 뒤꿈치에 조금 더 밟히긴 하겠죠. 근데 사실 의식은 안 해요. 근데 뒤꿈치 내가 누른다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뭐 턴이 이제 끝나고 다음 턴으로 달려갈 때 약간의 일어선 동작은 있죠. 그러니까 일어선다기보다는 데크를 한 번 더 쭉 밀어낸다는 그치. 느낌이 있죠. 예. 눈이 밀리지 않을 정도. 그렇죠. 항상 그러니까 눈벽을 만들어 놓는다는 전제 조건이. 예. 눈벽을 밟고 눈벽이 무너지지 않는. 막 밀어내야 데크가 리바운딩이 생겨서 예. 어찌됐건 엣지 체인지가 자연스럽게 되니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박정환님 프로 제프 챈들러 라이딩 스타일 본인 라이딩 스타일 비교해 주세요. 스타일이 또 많이 사실 다른 편이에요. 근데 다를 수밖에 없는 게 일단 스탠스부터가 많이 다르고 그리고 제프 챈들러가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그 퍼포먼스를 다 보여주지 못해요. 그 캐나다에 가면 그냥 그 목을 막 더블 블랙 사실 우리나라의 제일 어려운 코스가 레인보우? 뭐 레인보우 2의 모글이 생겼을 때 정도인데 아니면은 뭐 저기 레인보우 원? 무주의 네. 뭐죠? 어디 야마 아니 그 그런- 뭐지? 완전 이건 데 있죠. 그런 데가 아마 블랙 정도 될 거예요. 근데 네. 더블 블랙과 이런 데서도 되게 부드럽게 모글을 레이더스래요. 타요, 정말. 네. 예. 아 레이더스. 예. 네. 그리고 저는 아무래도 좀 카빙 성향 라이딩을 많이 하고 제프는 지금은 슬라이딩 좀 지금 또 카빙 많이 하긴 해요. 누가 더 멋진 것 같아요? 아 제프는 저의 우상이죠. 아 진짜요? 아 스타일은 너무 멋있어. 예. 근데 힐턴은 솔직하지- 제가 잘해요. 약간 솔직하지 못하신 것 같은데. 제가 한국에서는 힐턴이 네. 그냥 별론데 아니 뭐예요? 캐나다 좋잖아요. 가면은 힐턴 먹어줘요. 침좀 뱉어요 거기서? 캐나다에서 저희 네. 잠깐 또 어려운 게 나왔어. 턴 진입 시 뭐야? 뭐죠? 올라가서 조금만 스크롤해서 올려주실 수 있어요? 잠깐만. 아 아니다. 우리가 핸드폰을 볼까요? 나 핸드폰 아까 뭐가 막 나왔었는데 저도 이거 라이브 방송을 한번 볼게요. 놓쳤어요. 신체 스펙 그쵸. 신체 스펙도 많이 다르죠. 제프는 뭐 빵이 장난 아니에요. 왼쪽으로 좀 반반 나눠 쓴 거 생각 어떻게 하세요? 천 진입 시 발 뒤꿈치 앞꿈치를 왼쪽 오른쪽 반으로.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발 전체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구분해서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느낌을. 네, 느낌을. 뭐 나쁘지 않지 않아요? 네. 그 발 부분을 어떻게 보면 세밀하게 더 나누면 나눌수록 네. 더 섬세하게 탈 수 있죠. 그렇죠. 네. 엣지 쪽에 좀 더 체중을 실을 수 있으면 네. 좋다고 생각합니다. 서로가 생각하는 상대방 두 분의 장점, 배우고 싶은 점. 얘래? 박구는 저한테 별로 배우고 싶은 거 없을 것 같아요. 아니요. 저는 항상 배우고 싶어요. 저는 배우고 싶은 게 있어요. 형님의 스타성? 그러니까. 농담이고 네. 저는 지금 까는 거 지금 깐 거잖아요. 그죠? 아니라니까. 보드에선 배울 게 없다. 아니요. 항상 근데 저는 항상 그게 있어요. 아무래도 제가 말은 뭐 올라운드 해도 사실 약간 예전에 한번 다치고 난 이후로 약간 올라운드에 조금 기피해요. 저도 카빙만 해요. 요즘. 아니야. 근데 자연스럽게 이제 나오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좀 그런 거를 계속 그래서 어찌됐건 형이랑 쫓아다니면서도 뭐 같이 프리라이딩도 하고 또 하면서 그리고 항상 저는 사실 슬라이딩 고자예요. 네, 거의 세계형 슬라이딩을 하거든요. 거의 죽기 싫어서 이제 살기 위해서도 뭐 파우더에서 트리라운 들어가도 정말 살기 위해서 뒷발 막 차면서 들어가는데 특히나 그런 파우더 쪽에서 들어갔을 때 아무래도 그 순간적인 데크 움직임이나 정말 그런 리드미컬한 전개 정말 감탄했었어요. 그때 한번 우리 그때 키로로에서 제가 팔로우 갔대. 난 그때 카빙하길래 카빙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게 약간 파우더 탈 때 근데 확실히 스타일이 다르더라고요. 근데 좀 부러웠었어요. 저는 박군한테 배우고 싶은 거는 사실 그 라이딩에서는 없잖아요. 그런 공격성 그리고 엣지를 정말 그 말도 안 되게 끝까지 세우는 그런 거 배우고 싶고 패도면에서는 좀 더 공부하고 파고 들어가는 거 끈기 이런 걸 좀 배우고 싶어요. 네. 저는 그게 좀 안 돼가지고 카빙이나 슬턴을 하고 슬롭이 좋은 긴 걸 타면 발 가운데 아치 쪽이 많이 아픕니다. 이게 자세가 잘못된 건지 이게 제 생각에는 뭐 부츠나 바인딩 세팅이 잘못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어느 한쪽에 너무 체중이 쏠려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치 쪽이 아프신 거면 아치가 약간 근데 스노보드 오래 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아치 좀 무너지잖아요.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도 그 하드한 장비를 점점 쓰다 보니까 프리스타일 부츠에서는 아프죠. 발바닥이 아파요. 네.
이게 겉에서 못 버텨주니까 안에서 힘을 많이 쓰. 확실히 아무리 네. 외적으로 강하게 만든다고 해도 음. 발바닥이 어찌든 소프트 소리다 보니 이게 있어요. 그래서 저도 항상 여기가 아파가지고 막 옛날에 캐나다 처음 갔을 때 막 울었거든요, 내려오다가. 어. 그래서 저는 지금은 그 스테빈을 쓰고 있어요. 스테빈은 이 조이는 게 좀 덜하구나. 훨씬 덜해가지고 그걸로 좀 해결하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 또 앵클 스트랩도 가능한 한 네, 많이 하니까. 네, 네. 하이백 로테이션을 포워드린 저는 줘요. 포워드린도 뒷발은 좀 주고 앞발은 잘 안 주고 앞발도 조금 주긴 하는구나. 근데 뒤를 더 많이 주고 하이백 로테이션 다 하고. 예. 저는 하이브 로테이션을 안 하고요. 예. 포워드링 같은 경우는 그때그때 다른데 라운드 탈 때는 뒷발만 조금 한두 칸 주고 해머 탈 때는 뒷발 완전 다 접어요. 그리고 비슷한 것 같아요. 앞발도 한두 칸 정도 접어요. 주고. 근데 많이는 안 접어요, 앞발은. 전향으로 바인딩 각도를 바꿔보면 힐턴 시 뒷발 정강이 안쪽에 하이백을 누르지 못한다는 느낌이다. 나 왜 이렇게 난독증 있지? 잠깐 이게 되게 어렵다. 전향으로 지금 바인딩 각도를 바꾸면 힐턴 시 뒷발 정강이 안쪽에 안쪽에 하이백을 누르지 못한다는 느낌이 들고 뒷발 쪽 엣지 각도가 죽는 느낌이 죽는 나면서 슬립이 나는데 어떤 연습을 하면 좋을까요? 근데 전향각이 도대체 몇 도를 넣으신다는 느낌인지 얘기인지 모르겠네요. 근데 이게 좀 어려운 건데 지금 워낙 질문이 많아서 제가 간단하게만 한번 이게 하이백을 누르려고 하기보다는 발목을 락 시켜서 발목이 펴지지 않게 하이백이 없어도 엣지를 들 수 있게 연습을 해보시면 좀 어떨까 싶어요. 왜냐면은 하이백에 기대를 해보고 하면은 몸이 그 보드가 이렇게 있으면 하이백에 기대는 순간 중심이 무너지게 되고 무너지는 걸 잡으려고 발목을 펴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렇죠. 엣지가 보드 위에 중심을 못 놓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하체를 딱 고정해서 잠근다는 느낌으로 좀 연습을 하시면은 좀 되지 않을까. 시즌 시작하고 적응을 빠르게 하기 위한 노하우 있나요? 전 솔직히 없어요. 없어요? 항상 시즌 초에 고생합니다. 그래요? 저는 겁나 빨리 적응하는데. 그 거의 뭐 갭이 없다는 느낌이던데. 똑같아요. 네. 늘질 않아요, 시즌 중에. 근데 저는 스케이트보드를 그래도 그리고 확실히 비시즌 운동을 많이 하시잖아요. 슈퍼 갈 때라도 타니까 네. 그런 게 좀 도움이 되는 것 같고. 저는 운동을 하나도 안 하니까 네. 시즌 초 항상 체력적으로 되게 고생하고. 스텝인 포에버. 두 분 어떤 도전을 하실 계획인가요? 전에 이루지 못한 것에 목표를 잡고 매진할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거? 올해는 도전 계획도 못 세웠어요. 너무나 시국인 만큼 원래는 사실 올해는 거의 한국에선 강습을 안 하고 그 일본이랑 그 오스트리아랑 스위스 그다음에 뭐 가급적 캐나다 같은 데 가서 원정을 가서 원정 캠프를 계속 할 계획이었는데 지금 뭐 절대 뭐 불가능한 상황이라서 다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혹시 뭐 목표 있으세요? 저요? 맨날 말만 뭐 유튜브 하겠다 뭐 하겠다 하는데 유튜브. 올해 진짜 할 거예요. 저도 지금 유튜브. 여기 일부러 그래서 오늘이 시작입니다. 그게 이번에 도전인 것 같고 네. 그리고 약간 좀 간단하게라도 제가 이제 제 팁을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그런 팁 같은 거 좀 많이 만들어 주세요. 근데 지금 질문이 너무 많이 올라와서 지금 몇 시죠 시간이? 9시 반? 네. 좀 커트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은데 9시 40분까지 질문을 받고 한번 그렇게 해볼게요. 50세의 박정환 바꾼 프리스타일 알파인 보드 어떤 보드를 타고 있을까요? 두 개 다 탈 거예요. 저도 두 개 다 탈 것 같아요. 50세가 사실 몇 년 안 남았어요. 아니 바꾸는 저 그렇게 15년 남았어요. 네. 7년밖에 안 남아서 네. 저는 똑같이 타고 있을 것 같습니다. 바인딩 가게 차이엔 턴 후반부의 골반 포지션과 전반부에서의 골반 포지션이 궁금합니다. 골반이 데크 위에서 옮겨지는 위치가 아닌 골반의 열림과 닫힘의 유동성이 골반의 위치가 라이딩을 하면서 바뀌는지 그런 걸 질문하신 것 같아요. 라이딩 하면서요? 저는 그게 가능한 한 절대 안 바꾸려고요. 저는 항상 제가 처음에 항상 그래서 기본 자세 때 강조하는데 몇 년 사이에 저도 많이 생각이 바뀌었던 게 그거였어요. 가능한 한 그 기본 자세를 잡고 그게 토턴의 피크, 힐턴의 피크 항상 그 자세였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 그게 밖에서 봤을 때 같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밖에서 같은 거는 사실 좀 힘들 것 같은데 네. 그게 어찌됐건 그래도 가까이
가려고 하는. 근데 왜냐면은 내가 같이 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음. 타면 찍어보면 다르게 나오더라고요. 아, 그죠. 골반의 위치라든가 뭐 골반 위치뿐만 아니라 모든 게 다 바뀌어서. 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 결과물 기준으로. 네. 네. 근데 그게 약간 타는 방식도 그렇게 되면 바꿔야 될 것 네. 같아요. 근데 막 일부러 이걸 꼬거나 이런 식으로 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는. 저도 절대 그건 안 해요. 그리고 예전에는 오히려 처음에 제가 예전에 알파인 탈 때 많은 그 약간 선배들한테 많은 얘기 들었던 게 오히려 너무 몸이 투머치하게 열린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너무 그래서- 어깨를 많이 연다. 네, 지금은 정말 그 바인딩 각도에 맞게끔 그냥 딱 쓰려고 해요. 네, 네. 네. 저도 그래서 어깨도 열지 않고 이쪽 어깨도 닫고 이쪽 어깨도 닫고 약간 그런 약간 느낌? 올해도 게이트 저는 탑니다. 게이트 해요? 모르겠어요. 뭐. 하면 탈 거예요. 하면 타야죠. 네, 정식님 오늘도 좀 인사 몇 번 드릴게요. 네. 네, 알파인으로 타러 갈 겁니다. 스키와 보드를 같이 타면 서로에게 미치는 좋은 영향은요. 막 보드 타다가 답답해서 안 돼서 스키를 타잖아요. 근데 갑자기 스키를 타다가 보드 탈 때 안 됐던 부분이 이렇게 생각날 때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스키가 어느 정도 될 때. 네. 한쪽이 너무 초보면 좀 힘들고. 네. 근데 어찌됐건 도움이 되는 거네요. 도움이 돼요. 네. 맞아요. 그 초보자를 위한 베이직 카빙에 대한 설명. 아, 이거 어려운데. 근데 일단은 초보자가 어느 정도 초보자인지 모르겠는데 사실 예를 들어서 이제 양쪽에 슬라이드가 된다는 전제 조건이면 사실 저는 거기서 뭐 몸을 많이 열거나 몸을 닫아라는 얘기도 굳이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가능한 한 쉽게 이해하면 골반이 우리 자전거를 예를 들게요. 자전거에 우리 핸들 있죠. 핸들이 본인의 골반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우리가 이제 자전거로 내리막을 가는데 핸들을 이렇게 돌리지 않잖아요. 그냥 기울이잖아요. 이대로. 전 똑같다고 생각해요. 골반이 데크 기준으로 그대로 기울어지고 다시 엉덩이가 떨어지고. 근데 그게 처음부터 막 과도한 양으로 기우는 게 아니라 가볍게. 그래서 약간 앞꿈치에 자연스럽게 체중이 실리고 다시 또 센터를 잡고 뒤꿈치에 체중이 실리고. 그러면서 그 양을 늘리고. 그리고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기다리는 게 어렵죠. 네, 기다리는 게 어려워요. 네. 대부분의 분들이 무서우니까 먼저 시선이 먼저 떠나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또 팁을 드리면 베이직 카빙 할 때 처음에 어쨌든 엣지를 세워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엣지를 처음에 셋업하는 게 되게 힘들잖아요. 근데 그게 상체로 넘기다 보면은 보통 보드는 가만히 있고 몸만 넘어가서 네. 그냥 슬립이 나버리는 경우가 많은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엣지를 세울 때 약간 하체, 무릎이나 발목에 거기를 뭔가 구부려서 엣지를 세우는 연습을 하면 조금 엣지를 셋업하기가 쉬울 것 같고 서종규님 굉장히 실력자신데 라운드 데크 덕 스탠스로 항상 어깨를 많이 닫고 타는 스타일입니다. 박정환 프로님은 자연스러운 상체 포지션을 유지하는 게 가장 어려운데 스탠스에 맞는 상체 포지션을 잘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지금 스키협회 아니죠. 그 KISA에서는 워낙 오랫동안 이걸 했었고 옛날에 카시에서도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것도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급사나 모글에서는 되게 장점이거든요. 근데 카빙할 때는 아무래도 어깨가 다치다 보면은 체중이 앞쪽으로 좀 많이 쏠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연습 방법 중에 스키 쪽에서는 그런 걸 하거든요. 폴대를 잡고 약간 앞으로 이 폴대 각도가 움직이지 않게 약간 연습하는 방법 이런 거. 린아웃 연습하는 건가요? 네. 린아웃보다는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수평을 수평을 유지하면서 밸런스를 잡는 거. 네, 혹은 뭐 이 양쪽에 골반을 잡고 이렇게 열중샷 아니라 이게 뭐라 그러지 이걸? 이게 뭐죠? 네? 이게 뭐라 그러죠 이걸? 골반? 골반을 잡고 뭐 연습하는 방법 이런 거 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그런 권투하는 권투나 무슨 겨루기를 한다는 느낌으로 네. 이렇게 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을 것 같아요. 또 강습이 아닌 독학보다들이 제일 중점을 두고 연습할 부분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되게 어렵다. 저희 사실 지금 이제 3분 정도 남았거든요. 강습 독학보다 분들이요? 아무래도 약간 대부분 영상으로 많이들 접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솔직히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영상은 실제랑은 조금 다르다고 생각해요. 약간 뭐 눈속임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다 안 보이죠. 그쵸? 정말 세밀하게 안 보이잖아요. 정말 어떻게 보면 저는 정말 기본적인 거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요즘에 너무 레벨이 높은데 사실 그런 분들이 사실 정말 기초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간과하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베이직 커브라든지
뭐 그러니까 몸을 접거나 뭐 하지 않고 그냥 가볍게 아주 기울기로만 뭐 예를 들어 카빈 같은 경우는 기울기로만 노즈가 갔던 그 라인을 그대로 테일이 따라갈 수 있을 만큼의 그리고 그대로 데크 기준으로 엣지 체인지하고 그거도 좀 연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팁인데 저 예전에 그 윤동욱 프로님한테 배웠던 것 같은데 보통 영상을 보고 공부를 할 때 크게 보이는 부분들이 상체가 많이 보이거든요. 근데 사실 라이딩 할 때는 상체가 중요하지는 않잖아요. 크게. 네. 하체가 어떻게 움직이냐 이런 움직임들이 중요한데 잘 안 보이진 않지만 그래서 이렇게 부분 위에만 가리고 네. 보는 그런 연습 방법도 있더라고요. 영상을 볼 때. 네. 예. 그리고 이걸 나눠서 보고 부분 보고 예, 그런 그래서 거. 저도 하체를 네.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질문 한 2개 정도 하고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질문 2개만 받고 앞에 이제 질문 끊을까요? 예. 과도한 그럼 마지막에 하나만 더 해볼까요? 그 위에 그 전에 질문이 뭐죠? 과도한 전형각 세팅으로 인한 프론트 손실률이 얼마 되는지 궁금합니다. 영도 기준으로 45도까지. 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다른데 소프트 부츠로는 솔직히 손실률은 저는 되게 크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는 예를 들어서 부츠를 세게 한다거나 아니면 본인의 발목에 힘을 많이 줘서 버틴다거나 하면은 또 커버를 어느 정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저는 뭐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 못 하겠네요. 근데 이렇게 체중이 넘어가는 약간 크로스오버라고 하죠. 네. 크로스오버를 위주로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저는 전향각을 추천하지는 않아요. 가능한 한 내가 중심이 돼서 데크를 순간적으로 내 몸에 그러니까 산 쪽으로 받아놓고, 옮길 수 있을 정도의 테크닉이 몸 밑에서 예, 뒤로 보내고 이렇게 예. 그렇게 하면 좀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예, 질문이 되게 많이 뒤로도 많이 있는데 저희가 다 답변 드리지 못해서 너무 죄송하고요. 질문은 저희가 여기까지만 이렇게 네,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 유튜브 채널도 있지만 박군도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뭐 그거 어떻게 찾아 들어가야 되죠? 만들어 놨는데 네. 일단은 박군이라고 검색하면 나오려나요? 제가 이렇게 나중에 네. 거기 뭐 밑에 영상에 리플로 네. 이쪽 영상에 링크를 붙일 거예요. 링크. 예. 아마 박군이라고 치면 되게 네. 많은 사람들이 나올 것 같아서. 그리고 다음번에는 박군 채널을 살 수도 있어요. 예, 근데 똑같아. 네, 다음번에는 예, 장소는 똑같아. 채널만 바뀌지 네. 예, MC가 저로 바뀌고요. 예, 훨씬 더 허접한 방송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오늘 이걸 하면서 다음에 언제 할지 막 뭐 사실 계획도 없었는데 네. 그냥 여기서 아예 그냥 공언을 해버리고 준비를 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근데 저는 계속 나오는 건가요, 그러면? 다른 게스트가 보이기 전까지는. 아, 알겠습니다. 뭐 저야 네. 뭐 사실 준비할게요. 그래서 다음 주 금요일에도 저희가 방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담을 하는데 어떻게 해? 그리고 빨대 좀 꽂을게요, 이렇게. 다음 주 금요일에 방송을 하고 그리고 예, 오늘 예, 댓글 달아주신 분 중에 예. 예. 아, 맞아요. 뭐 저희 솔직히 이거 시작하기 전에도 이게 없었는데 지금 갑자기 그 PD님이 사실 그 PPL이에요, PPL. 예. 브레스에서 저희 생각해보면 우리가 같은 네, 스폰서가 저희 브레스 브레스 라이더라서. 라이더거든요. 그래서 브레스에서 댓글 중에 추첨을 해가지고 물병 2개를 선물을 주신대요. 이게 얼마죠? 친환경 물병. 금액이 얼마죠? 2만 원. 네. 이거는 큰 거는 이게 2만 원이고요. 이게 19,000원. 2만 7천 원? 19,000원. 이게 2만 원, 19,000원. 19,000원. 그러면 1,000원 차인데 네. 사이즈가 엄청 다른데요? 그 유명한 날진이에요. 네. 이거 큰 거 받는 게 유력인데. 이거 1리터 500ml. 네, 아무튼 오늘 첫 방송인데 막 어버버버 하고 막 계속 이거 막 너무 많이 해서 죄송하고요. 근데 이거는 댓글 달아야 주시는 거죠? 네, 댓글 달아주시는 추가로 거. 영상 네, 네. 나중에 올라가면. 아 그래요? 여기다 지금 댓글 다는 거 아니고? 오늘? 그러니까 영상 올라가면 댓글. 영상 네. 올라가면 댓글 달아주시면 거기서 추첨을 해가지고 2분한테 요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그 우리 대표님한테 얘기해서 또 다음번에 또 다른 네, 거 한번 또 뜯어보죠. 예, 다른 거 네. 뭐 고어텍스 뭐 이런 거 브레스. 네, 오케이, 뭐 브레스. 브레스나 아니면 뭐, 요번에 여름에 그 폴라텍 티셔츠 같은 것도 네, 완전 좋잖아요. 저희는 스폰을 받고 있습니다.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네. 요즘 이거 유료 광고 포함이에요. 뒷 예. 광고 아닙니다. 네. 예, 앞 광고입니다. 네, 앞 저희 광고. 대놓고 받는 예, 사람들이라서. 오늘 되게 부족하지만 그래도 첫 라이브 방송이었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는데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주제를 머리털 빠지도록 고민해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또 태풍이 또 올라온다고 하니까 맞아요. 또 태풍 피해 없으셨으면 좋겠고 코로나도 꼭 잘 피해 다니시고 방역 철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면 네, 뭐 사실
네. 저 라이브 방송 처음이거든요. 네. 맨날 영상 찍을 때도 녹화해갖고 사실 저 되게 졌는데 네. 워낙 리드를 잘해주셔갖고 예, 너무 재밌었고 네, 예. 예. 오늘의 기점으로 빨대 좀 꽂겠습니다. 네. 스님과 예수님이에요. 오케이. 아 어제 달마나 놀자 얘기 막 나오고. 예. 자,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